기타 질문사항 있으면 그거 답변해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좀 된다면 제 강의에 포함하지 못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피그마 사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의에 담지 못한 거를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부터 제가 피그마를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모든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제공해드린 이 피그마 템플릿이 정답지가 아니에요. 그 디자인 프로세스가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풀이 그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를 거기 때문에 풀이 과정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그 많고 많은 수많은 방법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 하는 그런 예시 중에 한 가지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안 하셔도 돼요. 입문자 분이시라면 이렇게 뭔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게 훨씬 따라가기가 좋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린 건데, 그래서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클론 디자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달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클론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냥 뭐 기존에 있는 디자인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첫 번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화면이 있다. 기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앱이나 웹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디자인이 잘 돼 있는 거 하나를 골라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캡처를 떠가지고 피그마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캡처 뜬 거 두고서 옆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보면서 그대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 이게 클론 디자인 1인 거고, 2는 뭐냐면 얘를 보지 않고 작업하는 거. 대신에 보지 않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이거를 보고서 이제 여기에는 뭐 선물샷, 도착, 도장 이렇게 각각의 자리에 어떤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뭐 이미지는 어느 위치에 어느 사이즈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는 이 정도는 아주 간략하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 스케치를 보고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되살려서. 이게 클론 디자인 2.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 해달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충분히 다 연습을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연습을 하시면 좋은 게 리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개선. 이번에는 잘 된 디자인을 고르시는 게 아니라 조금 이상한 디자인을 하나 골라주세요. 지금 여기가 이상한 게 없긴 한데 뭐 아무거나 일단 가져보자면 이건 그냥 예시예요. 얘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디자인이 좀 약간 올드하다, 뭐 이상하다 하는 거를 아무거나 캡처를 떠서 가져온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시각적으로, 심미적으로 예쁘게 개선하는 작업을 해주세요. 옆에 나란히 두는 거. 이게 리디자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습하시면 좋은 게 신규 디자인.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어. 얘네들은 다 뭔가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디자인을 한 건데, 신규 디자인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예 그냥 제로부터 내가 처음부터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본인이 정하고, 어느 위치에 뭐가 몇 개가 들어가고 이런 거를 처음부터 다 본인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디자인을 한번 연습을 해봐 주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거. 이거 은근히 중요한데, 제 경험상 여태까지 그 누구도 이런 거를 시킨 적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는 시간 제한을 두고서 정해진 기한 안에 완성을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디자인 한 페이지를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일단 이유를 알고 하시는 게 좋으니까 말씀드리면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다 그 업무 마감 기한이 있잖아요. 주고 나서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설령 클라이언트가 없더라도 회사 내부에서 나름 정해진 뭔가 그런 일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기한 내에 어떻게든 완성도를 뽑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연습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시간 자꾸 하셔도 되는데, 1시간 좀 짧은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길게.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8시간을 일하잖아요. 하루 8시간. 그래서 진짜 뭐 실제처럼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처럼 8시간 정하고 작업을 해보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기한 내에 완성도를 뽑아내는 거예요. 시간을 재고서 연습을 하면은 어떤 스킬이 생기냐면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는 내가 좀 이렇게 오래 붙잡지 않고 그냥 이제 넘어가는 그런 약간 요령 같은 것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시간 그 딱 세팅을 하고 작업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이것도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UI 연습을 하실 때는 UI 디자인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이 순서에 맞춰서 요 5가지를 다 연습을 해봐 주세요. 그러면 이제 피그마 사용법을 이제 오늘부터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그냥 크게 고민 안 하고 레쇼라로 할게요. 그리고 이 페이지 만들게요. 네, 이제 얘를 가지고 클론 디자인 1을 할 거예요. 그 화면이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상단에 있는 것들 이게 툴이라고 하고요. 그 디자인 작업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이렇게 위쪽에다 모여 있어요. 이쪽이랑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뭐 페이지라든가 레이어 같은 것들 볼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왼쪽 영역을 패널이라고 할게요. 패널. 이 왼쪽 패널 그리고 오른쪽 패널에는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크게 맨 위에 그리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맨 위에 깜장색 부분에 있는 툴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단 걔만 알고 계셔도 돼요. 이것도 아는 것도 되게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익혀나가시는 게 좋은데 제일 먼저는 맨 위에 있는 툴만 일단은 알고 계셔도 돼요. 이 툴이 근데 엄청 쉬워요. 툴 같은 경우는. 얘가 그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가져다 대고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름이 다 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얘네들이 뭐 이런 툴이구나 하는 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화살표 같은 거 보면은 무브라고 뜨잖아요. 그래서 얘는 뭔가를 이동할 수가 있다 그런 거고 얘는 프레임. 프레임은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프레임은 네모랑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얘가 렉탱글이 네모라는 건데 이 네모랑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거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 이 펜은 사실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건너뛸게요. 펜슬도 그렇고 얘는 뭐 아시다시피 글자 쓰는 거고요. 이것도 처음에는 별로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건너뛰고 핸드툴 이것도 화면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요거 맨 처음 게 무브라고 해서 얘도 뭔가 움직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둘이 뭔가를 움직이는 건데 그 움직이는 대상이 달라요. 왜냐면은 여기 이 무브 툴 맨 처음에 있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화면에 있는 요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핸드 툴은 그냥 화면 자체를 내가 뭐 오른쪽을 보고 싶다. 그냥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고 싶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 자체를 이동하는 거. 이런 차이가 있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 그걸 가만히 있으면은 코멘트라고 뜨거든요. 얘는 이제 코멘트 남길 수 있는 거. 앱이나 웹을 만들 때 디자이너 혼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랑 되게 많이 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소통을 할 때 이걸로 소통하면 되게 편해요. 왜냐면 내가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고개를 이렇게 콕 찍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레이어라는 글자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에셋이라는 탭이 있어요. 레이어하고 에셋. 이 중에서 일단은 레이어만 알고 계시면 돼요. 레이어. 그리고 이제 디폴트로는 기본적으로는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그 레이어 탭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쭈루룩 보이는 거예요. 이 레이어 패널이 또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는 페이지라는 영역이 있고, 아무튼 위쪽이 페이지라는 영역이고, 아래쪽에는 이 부분이 레이어 영역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페이지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 페이지라는 용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왜냐면 얘가 나중에 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캔버스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요. 캔버스. 왜냐면은 지금 이 페이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화면을 의미해요. 이 화면을 다른 말로 캔버스라고 하거든요. 캔버스. 여기 회색 영역 보이시잖아요. 이 넓은 공간. 엄청 넓어요. 뭐가 다 필요보면 이렇게나 넓어요. 이렇게 넓은데 이제 이 영역을 캔버스라고 해요. 캔버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 페이지라는 이름이 아니라 캔버스라는 이름을 지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어쨌거나 피그마가 이제 페이지라고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페이지라고 부르긴 할게요. 이게 나중에 가면 좀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캔버스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드린 이 피그마 템플릿 열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 캔버스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 다른 데는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하나하나가 다 각각 개별의 캔버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들은 그냥 영역이고, 그 아래 이제 레이어들이 쪼로록 보이잖아요. 렉탱글이랑 뭐 어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임시라는 이 페이지를 선택을 한 상태예요. 너무 작아서 안 보시나? 혹시 안 보시면 얘기하세요. 임시라는 요 페이지를 클릭을 한 상태고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쪼록 보이는 거예요. 이 레이어 영역에. 지금은 페이지 3개밖에 없어요. 요거가. 그래서 이 레이어 패널에서도 3개밖에 안 보이는 거고요. 다른 데로 넘어가면은 엄청 많잖아요. 뭐가.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왼쪽도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오른쪽은 뭐냐면 내가 마우스 커서로 뭔가 이렇게 클릭하면은 그걸 이제 선택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뭔가 어떤 요소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요소에 대한 상대 정보가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쭉 표시가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일단은 전부 다 처음부터 공부하실 필요 없고 이거랑 일단 한번 클릭을 해봐 주세요. 지금 이거 보면서 한번 클릭해봐 주세요. 가능하시다면. 뭔가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정보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일단은 2개만 먼저 3개 그래 3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여기 요 두 번째 영역 여기 뭐 X, Y, W, H 막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X, Y, W, H 있는 요 부분 그거 하나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서 fill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색상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뭔가 선택한 그 요소의 색상. 제가 흰색을 클릭하니까 여기 흰색이라고 뜨죠. 빨간색 클릭하면 여기 빨간색이 뜨고. 그래서 그 선택한 면의 색상이라는 뜻이고, 그 아래 스트로크라고 있어요. 얘는 제가 선택한 요소의, 보더, 테두리선이라는 걸 뜻해요. 지금은 테두리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까만색 선을 줬다. 지금 두께가 1픽셀인데, 잘 안 보이니까 조금 키워볼게요. 네, 보이시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선에 관한 정보가 보여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3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첫 번째 거는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여기 X, Y는 이건 좌표예요. X축으로부터 뭐 얼마 떨어져 있고, Y축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다. 근데 여기 지금 피그마의 X축, Y축 그 0점이 어딘지는 표시가 안 돼 있기는 해요. 어쨌거나 있긴 있어요. X축, Y축 그 0점이. 그리고 W는 너비, 이 면의 너비를 말하는 거고 H는 높이를 말하는 거. 그리고 그 아래 있는 거는 기울기. 그리고 그 오른쪽에 동그랗게 뭐랄까 꺾여진 모습으로 있는 거는 이 모서리의 둥글기 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0이라 네모나니까 0인데 100을 주면 이렇게 테두리가 더 동글동글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3개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피그마에서 이 화면 구성은
맨 위, 그리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콕콕 쓸어 드렸어요. 레이어에서는 에셋은 나중에 들여다보시고 일단 레이어만 살펴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디자인 탭만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세 가지 명령만 보시면 된다고. 한번 이거 똑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이 영역을 똑같이 그려줄 거예요. 이 큰 네모 영역. 네,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너비가 222, 높이가 480이잖아요. 이때는 여기 맨 위에 있는 프레임이라는 툴을 클릭한 다음에 그 작업할 영역을 프레임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확인한 사이즈랑 똑같이 맞춰주세요. 이거 똑같은 거 이제 보이시죠? 이 부분.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시는데 이때 왜 이 네모를 안 쓰고 프레임을 썼냐? 이 네모랑 프레임이 뭐가 다르냐면 이 프레임 있잖아요. 이 샷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룹. 왜 프레임을 썼냐면 만약에 제가 네모를 그렸잖아요. 그리고도 나중에 이 안에다가 요런 거를 제가 또 그려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여기다가도 이렇게 위에다가 얘를 그려줄 건데, 근데 제가 네모 위에다가 그냥 네모를 얹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뭔가 이 화면을 이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동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거든요. 뭐 이 중간에 어떤 화면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거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때 얘가 만약에 네모 위에 그냥 네모를 얹어서 작업을 했으면 얘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해가지고 이동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만 클릭하고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얘만 이렇게 이 달랑 하나만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프레임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일종의 그룹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위쪽에 보세요. 프레임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거든요. 프레임의 제목이 달려요, 저절로. 이 제목 부분을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딸려서 같이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그룹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프레임으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화면 하나하나 그리실 때. 그 안에다가 이제 큰 영역만 일단 먼저 잡아줄게요. 맨 위에 상단 부분. 이 영역 먼저 잡아주고, 그리고 중앙 부분에 명상 들어가는 부분, 얘 하나 잡아줄 거고, 그리고 여기 까만색 배너 들어가는 부분 잡아줄 거고, 이제 밑에 부분, 그리고 이 맨 아래에 있는 메뉴, 이거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거든요. 내비게이션 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영역을 더 잡아줄게요. 이때는 일단은 네모로 그릴게요.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 회색 부분 보이시죠? 회색 부분. 네. 이 화면 그리는 방법도 되게 다양한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 전체 영역을 이 배경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갖다가 그냥 회색으로 이 배경을 회색으로 칠해주고 그 위에다가 흰색 네모를 얹혀줄게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 회색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회색 네모를 만들어서 얹히고 그리고 여기 흰색 영역을 갖다가 흰색 네모를 만들어서 얹히고 이렇게 작업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배경을 그냥 아예 통짜로 싹 다 회색으로 밀어버리고 그 위에 얹히는 게 더 깔끔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할게요. 이 배경색을 회색으로 바꾸려면은 이 배경을 먼저 선택을 해줘야 돼요. 네, 이 프레임이라는 제목이 있는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이 오른쪽에 아까 봤던 그 디자인 패널의 속성들이 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아까 설명했던 그 필이란 거, 그 면의 색상을 보여주는 그곳,
거기에 보시다시피 지금 흰색으로 돼 있는데 얘를 회색으로 변경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제 이런 색상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얘랑 똑같이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색상 그대로 쓸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중간 부분에 보면 스포이드 모양이 하나 있어요. 여기 스포이드 모양. 이거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스포이드. 얘를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아무데나 갖다 찍어보면은 그 색상 그대로 선택이 돼요. 여기 오른쪽에 선택된 색상 보이죠? 보라색. 만약에 제가 다시 이거 스포이드 클릭하고서 이번에 빨간색을 찍어볼게요. 그럼 이제 빨간색이 되고. 저는 이제 이 회색을 쓸 거기 때문에 이 회색을 클릭을 했어요. 돌아오면 배경이 회색으로 바뀌어 있죠? 이제 나머지 영역 작업을 해줄 건데 이제 얘는 흰색으로 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사이가 거리가 몇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도 뭐 방법이 여러 개 있죠. 이렇게 가까이 가져와가지고 나란히 두고 작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매번 화면을 통째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거 확대를 한 다음에 그 화면 상단으로 가가지고 아까 네모 있죠. 네모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이 높이만한 네모를 그대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높이만한 네모를 그리고서 얘를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그 오른쪽을 보면은 높이 값이 나와 있죠. 5픽셀이라고. 여기 5픽셀. H는 5픽셀. 이 보라색이랑 흰색 사이 그 값이 5픽셀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 사이를 5픽셀 정도까지만 띄워줄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띄어 있는 거지? 모르잖아요. 근데 확대를 하면 이렇게 이 네모가 보이거든요.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네모 하나하나 있잖아요. 이게 다 픽셀인 거예요. 픽셀.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픽셀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이렇게 확대해서 세지 말고 아까 만들어 놓은 네모를 그대로 갖고 와서 삭제했으니까 다시 만들게요. 5픽셀짜리 네모를 다시 만든 다음에 걔를 여기다가 앉혀놓고 얘가 5픽셀이니까 이 흰색은 거기에 딱 맞게 위치를 하면 그 사이가 그대로 이제 5픽셀이 되는 거예요. 얘 이제 다시 삭제를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이 값을 그 수치를 볼 때 이 캡처 같은 경우는 이게 통짜 이미지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냥 분리할 수 없는 그냥 하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네모로 뭐 이 간격을 잰 거긴 한데 이 오른쪽에 제가 만든 거 있잖아요. 이거는 굳이 네모로 간격을 안 재도 돼요. 이거는 요소들이 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이값을 어떻게 재면 되냐면요. 간격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어떤 간격을 알고 싶다 그러면 간격이라 하면 두 가지 요소의 사이 값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주세요. 흰색을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키보드에서 Alt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빨간색 뭐가 나와요. 지금 보이시겠지만. Alt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그 사이 간격값을 알고 싶다 하는 그 대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보라색과의 그 간격이 너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라색 위에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요. 그러면은 그 사이 간격이 얼마인지가 떠요, 이렇게. 6이라고 뜨죠? 제가 살짝 내려가지고 지금 6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이 간격 값을 측정해 주시면 돼요. 요소는요, 뭐, 여기 클릭하면 오른쪽에 나오니까 문제 없고, 이제 간격 같은 것만 그렇게 측정을 해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얘 자리 잡고, 그리고 깜장색.
함장색도 자리 잡히고, 그리고 흰색 자리 잡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 이렇게, 오로 했더니 얘가 근데 아까 오라고 하긴 했는데, 보면은 완전 픽셀에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비트맵 이미지라서 오로 했더니 얘가 좀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 보이니까 6으로 한번 바꿔줄게요. 6도 좀 크네. 얘를 좀 해보면 이렇게 그냥 얼추 이제 똑같아졌네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리를 먼저 잡아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아무튼 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네, 피그마가 이렇게 쉬워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게 우리가 그대로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정말 잘하셨어요. 진짜 잘 만드셨어요. 최고, 최고. 똑같이 잘 만들어주셨는데, 폰트 사이즈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막 엄청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 진짜 아주 쬐깐하게, 조그맣게 차이가 안 나긴 했거든요. 근데 똑같이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글자, 그 폰트 사이즈도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자간이라든가 행간 이런 것까지 똑같이. 그게 막 1픽셀 다르고 2픽셀 다르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폰트 종류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만 그냥 사이즈가, 진짜 막, 아주 조금 차이가 났어요. 예를 들면, 이 정도?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좀 다르잖아요. 사이즈, 폰트 같은 거는 이렇게 이동하셔도 돼요.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나란히 두고 보면은, 내게 좀 작네? 이런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강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글자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쇼핑과 이 부분, 어, 이거 비슷하네. 이렇게 할게요. 내가 글자 사이즈를 맞춰놔라고 할게요. 근데 보니까, 글자 사이즈는 비슷한데, 자간이 좀 다르네? 라는 거를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면 이게 좀 보이죠? 내가 만든 게 좀 자간이 넓다는 게. 이제 그럴 때는, 여기, 어디냐, 여기, 여기 텍스트에서, 텍스트에서 레터 스페이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조절해 주시면 되거든요. 직접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기 두 번째 영역, 빌 스토크만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텍스트에서는, 텍스트의 상세 정보는 여기에 있어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봐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피그마는 퍼센트로 세팅이 돼 있어요. 픽셀이랑 퍼센트 지금 신경 쓰시는 게 나중에 개발팀에 넘겨줄 때 그것 때문에 신경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라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어차피 개발팀이라면은 이 개발자 모드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자 모드에서 그 개발 모드에 맞게 표시가 돼요. 여기 레터 스페이싱이 뭐 5픽셀이다. 잠깐만. 뭘 봐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기존에 작업하던 그 디자이너들이 있고 그러니까 디자인 팀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어떤 규칙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따르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좀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 그러면은 편하신 걸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